네, 2024년 4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총선이 진행될 때 총선 투표를 바라보고 개표 결과 바라보고 밤새우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큰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투표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거고 결과만 뒤늦게 아는 거니까. 국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바지락, 면화, 우리 옛날에 옷 만들던 면화까지 체크를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움직임이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은 자기가 큰 테러를 당했는데 그 테러는 살짝 덮어놓고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던져놓고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겠다는 중국과 짝짝꿍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그 중요한 국제정치 문제를 다룰 겁니다. 지금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를 5월 7일 날 푸틴이 5번째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 직후 중국을 방문해서 중러 정상회담을 갖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죠. 중국은 공식 발표까지는 아닌데 러시아는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 러시아의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빈 방문이래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위급 접촉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다. 그런 겁니다. 시진핑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러시아가 모스크바 테러 센 거 당했죠. 근데 러시아가 아주 웃기게 분명히 그 코라산 지역에 있는 IS 세력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미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들을 범인으로 안 보고 우크라이나가 범인이라면서 거기를 때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자신이 없는 겁니다. 테러 세력을 잡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싸우는 두 개의 전쟁을 양면전을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러시아를 향해서 시진핑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사회 안정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티베트 독립운동단체라든지 또는 위구르 쪽에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테러를 합니다.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테러리즘 노선을 가는 거는 지지한다. 러시아는 지금 테러를 당했으면서 테러는 덮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했어요. 이 지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적도 북쪽에 주로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 아시아로 오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있어요. 근데 적도 밑으로 보게 되면 아프리카가 있고 남미가 있고 동남아시아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그러면 개발도상국입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을 이게 중구 남방 여러 나라인데 리더가 없는데 북반구에 있으면서 못 사는 나라의 대표가 누구냐? 중국이죠. 러시아죠. 인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북반구에 있는 가난한 그러나 인구가 많은 중국이 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고 글로벌 사우스는 나라 수는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북반구에서 잘 사는 이 잘 사는 나라들은 유럽 국가들은 나토로 뭉쳐있고 미국과 캐나다도 나토의 멤버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나토의 멤버는 아닌데 나토의 멤버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또 요중에서 특별히 잘 사는 나라들은 G7으로 뭉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G8 국가로 대우받고 있죠. 일본은 G7이고 이 G7이나 나토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반구 잘 사는 나라들에 대항을 해보겠다라는 게 글로벌 사우스를 이끄는 중국의 생각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지금 아시아에서 쫓아오면은 그래 너도 여기 들어와. 그러나 나랑은 경쟁하지 마라. 뭐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푸틴이 온다니까 아쉬워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렇게 일단은 공동의 적이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 러시아 푸틴이 오게 되면 유라시아 안보 그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의 안보죠. 그걸 하기 위한 다자 대화 러시아와의 대화를 해야 되겠죠. 하면서 지금 미국이 유럽, 동아시아 이 양대 군사 동맹을 토대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도 맺지 못하고 있고 쫓기는데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도체 동맹, 일본 상대로 반도체 동맹, 그다음에 대만의 TSMC를 지원해갖고
대만과의 사실상 경제동맹도 세게 맺고, 유럽은 물론. 그렇게 해서 공급망을 딱 틀어지고 있으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라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떠나가는 그 전에 현대자동차가 철수한다 그럴 때 막 테러 행위에 가깝게 광고판을 훼손하던 그들이 한국 기업들 지금 거의 나가니까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의리가 있어야 된다. 당신은 친구다. 나중에 지금 사정이 그래서 나가지만 나중에 들어올 땐 다시 꼭 우리랑 해달라는 이런 사정들을 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 그 공장 같은 거 지들이 싸게 사서 좋긴 하는데 돌릴 사람도 딸리고 또 원자재가 들어와야 돌리는데 이미 철수한 한국 기업이 그쪽으로 원자재를 줍니까? 못 돌리죠. 중국은 죽을 지경이에요. 공급망을 끊어버렸으니까 공급망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브릭스하고 상하이 협력기구를 얘기했어요. 브릭스는 뭔가 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 5나라를 브릭스라고 그러는데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는 인구 많은 나라예요.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자. 여기에 한 멤버가 중국이고 러시아니까 이 틀 안에서 얘기하자. 그 다음에 상하이 코퍼레이션이죠. 상하이 SCO라 그러는데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묶어서 같이 이제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에이펙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협력기구입니다. 이 안에 이제 러시아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자. 그러니까 러시아 니들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끄는 리더는 하지 마.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나도 하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기니까 요 안에 들어와서 요 틀은 중국이 이끌 수 있으니까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협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동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세계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 안 갑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해산물 중에 뭐 바지락 같은 거겠죠.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 유통시장에 아주 싸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마트고 쿠팡인데 이 두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해산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중국 그 해산물 회사는 자기네 바다에서 이 해산물을 수확해서 한국에 보낸 거냐? 아닙니다. 북한에서 한 겁니다. 북한에서 했거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서 굉장히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거기서 확보한 걸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 국민들은 그걸 싸게 사 먹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돈이 흘러 북한에 가게 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히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 수입 차단하겠다고 막았어요.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철수한 거에 이어서 이러한 중소기업들도 탁탁 차단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급망 어쩌고 하는데 이 바지락 같은 것도 지금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고영환 씨가 통일부 장관 특보로 있는데 북한 북쪽에 있는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죠. 고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해서 하는데 그들이 중국 기업이 받는 인건비를 북한 관리들이 나가서 다 띄어먹고 북한이 김정은한테 상납한 거죠. 그들한테는 돈을 거의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관리하는 북한 리더를 죽이고 파업을 했다. 근데 북한도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프고 러시아도 이들이 있어야 싸게 공장을 돌리니까 무마했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일본에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차단해야 돼요. 그렇게 번 돈이 다 김정은한테 흘러갑니다. 즉 대한민국이 김정은한테 중요한 물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탈북해 오신 분들이 탈북하게 되면 지금도 한 4천만 원 지원금 줄 겁니다. 그 돈을 중국에 있는 업자한테 보내면 중국에 있는 업자가 그 탈북자의 가족을 또 빼줘요. 빼주면 또 정부가 4천만 원 줍니다. 또 그러면 중국 업자는 또 가서 탈북자 빼갖고 오면서 그 돈을 북한 관리한테 상납해서 눈 감아줘 데리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있어요. 참 웃기죠. 탈북자가 나올 때마다 김정은이가 돈을 법니다. 이런 것도 차단해 나갈 필요가 앞으로는 있다고 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한국은 봐가면서 공산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지락도 통제를 좀 들어가고요. 지금 나토 국가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포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나토 국가들이 포탄 지원한 것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3쿠션 방법을,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근데 거기도 지금 포탄을 만들려고 하는데, 포탄의 원료가 면화예요, 면화. 그 문익점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면화씨를 붓 대롱에 넣어 갖고 와서 우리도 면화를 만들어서 이 광목으로 된 옷을 입게 됐는데, 지금은 면화는 우리가 뭐 거의 중요한 산업이 아니지만, 이 면화가 그 성분이 화약의 원료예요. 조선실록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이 조선이 명나라에 굴복하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화약을 만들려면 부싯돌로 탁 치면 불이 붙잖아요. 그 붙은 불을 탁 옮겨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불이 잘 붙는가 하면 먼지에 잘 붙습니다. 먼지. 그래서 마국간 이런 데 가게 되면 아주 마른 먼지를 모아서 그걸 명나라에 상납해요. 그래야 명나라가 화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면화도 불이 잘 붙기 때문에 포탄을 탁 쳐줬을 때 불이 번쩍할 때 그게 붙어야만 빵 때리면서 나가는데, 이 코튼, 면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면화 생산국가가 중앙아시아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 면을 수입을 잘 못하게 되니까 유럽 국가들이 포탄을 잘 못 만든다. 그래서 라인메탈이라고 독일에서 이제 자주포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도 포탄이 필요한데, 지금 3년 부은 정도의 원료는 있는데 그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 국가들은 하나하나 바지락 수출까지도 북한이 수출한 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걸 차단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구치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얘기하면서 이 주도권 다툼하면서 뭘 끌고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이 서방은 지금 미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미국이 나토를 꽉 쥐면서 국방비 늘리고 있죠. 한국과 일본과는 공급망 딱 하면서 만들고 있죠. 대만까지 해서.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어느 라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틀 속에서 대한민국은 김정은을 잡아가면서 통일할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이 라인에 안 서려고 김정은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물러났거든요. 그 후에인 정치적으로는 노선이 다르지만은 색깔은 다르지만 이재명이가 또 그걸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총선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바지락 면화까지 체크하는, 그러면서 북한을, 김정은을 고사를 시켜가면서 통일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 그들한테 퍼주면서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갈 것이냐. 국제정치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총선을 하시더라도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을 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만드는 국제정치도 봐가면서 세상을 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